안녕하십니까. 한사랑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호입니다. 6월 가족교육은 중독자의 왜곡된 사고방식인 중독성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질병은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중독자 가정의 문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가족들의 잔소리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술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계속 듣다 보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는 건가? 하는 공동 의존증을 보이며 중독자 가정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꼬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가족들은 과연 치료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은 하지만 중독성 사고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조절해서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술을 조절해서 조심히 마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성 사고는 술로 인한 문제를 현실감 있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중독 문제를 방어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중독자 자신이 중독성 사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가족들 역시 이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회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중독성 사고는 자기 기만 인식의 왜곡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을 하는 경우 치료 과정을 거부하는 자기 기만의 중독성 사고를 보여줍니다. 다음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입원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단주할 사람이 있는지, 진짜 단주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또 마시게 될 게 뻔한데 거짓말로 지키지 못할 약속하느니 차라리 치료 안 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살랍니다. 이런 그럴싸한 논리로 치료에 저항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집스러운 태도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독성 사고에는 시간 개념과 인과관계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중독자분들이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즉시, 즉각 이런 시간 개념에 익숙해져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즉, 약간의 기다림도 인내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중독자분들은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진실되게 주장합니다. 이는 과거 한때 단주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처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본인만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술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해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중독성 사고에서 가장 주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부정, 합리화,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부정, 합리화, 투사는 무의식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들을 말합니다. 술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중독자들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보호하게 만드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술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며 부정합니다.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 중독자라는 낙인감과 함께 중독의 상태가 아닌 단주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타인이나 외부 환경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합리화와 투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독성 사고에는 중독자 자신이 항상 옳다는 인식, 즉 전능망상이 있습니다. 중독성 사고에 퍼져 있는
부정, 투사, 합리화 등의 특징은 모두 나는 항상 옳다는 고집센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실수를 했을 때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실수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중독자분들은 나는 항상 옳다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중독성 사고를 가진 중독자들은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 고생을 한다 라고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에서도 오직 자신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술과 약물로 달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중독성 사고에 길들여진 경우 죄책감과 수치심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잘못을 하였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반면 수치심을 느끼는 B라는 사람은 태생부터 열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일 뿐이다. 태생부터 열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결국 단주나 단약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크게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믿게 만들고 단주를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독성 사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술과 약물이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그 사용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인내심도 부족하고 중독의 강박성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긍정적 변화를 차단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독성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중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성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독성 사고를 하는 중독자의 회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독자가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식이 그동안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이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자 스스로 현실을 평가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자가 그 현실 인식과 잘못된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코올 중독자의 사고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환자분들이 어떤 연유로 재발을 반복하고 항상 감정의 유해에 예민해 있고 그리고 자신만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 주장들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중독성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중독자 회복은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과 약물을 중단하고 현실을 인식하며 변화해야 합니다.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를 점검하여 행동의 변화에 전념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가족교육 시간을 통하여 중독자의 회복을 바라시는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아.